하루 확진이 3,700만 명이고 예상 사망자가 100만 명이다.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중국입니다. 예. 중국이 지금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가상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최악일 경우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예상 사망자는 112만 명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와우, 충격적이죠. 제가 지금까지 지표를 봤을 때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중국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중국 전역을 뒤엎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하루 신규 확진자가 3,700만 명까지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에 또 충격입니다. 실제 발표된 지표 한번 볼까요? 보시면 말입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에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는요. 감염률이 50%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치사율이 0.16 정도 달성을 했을 때 우리가 하면 0.16 정도 될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112만 명이 누적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무섭죠. 저도 제가 봐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도 적지 않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감염률이 3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전체 국가인구의 30%요. 치사율은 0.16을 기록을 했을 때 67만 명이 사망에 이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감염률은 30% 되는데 관리를 잘해서 치사율이 0.09%까지 떨어진다면 38만 명의 누적 사망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지금 어떤 중국 상황의 어떤 기류를 보면 춘제 그러니까 구정이죠. 춘제를 전후해서 전국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닐 거다. 최소 기본 시나리오 이상 자칫 잘못하면 비관적 시나리오가 되지는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전 세계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기에 우리는 방점을 둬야 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전 세계는요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을 꺼리고 있습니다. 방역을 굉장히 강화합니다. PCR 검사, 사전 PCR 검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후 PCR 검사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말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에서 들어오면 당연히 PCR 검사 증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코로나19의 어떤 확인이나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다시 PCR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일주일 이상 격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요. 경제입니다. 다시 우한 폐렴이 발생했을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순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망측한 말도 안 되는 예측까지 나오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예측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요. 중국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작스러운 방역 해제가 결국 말입니다. 중국의 소비와 생산을 다 충격을 줄 거고 그 충격은 중국 경제 성장률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작년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조금 치고 올라갔긴 했지만 4분기에는 또 내려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었거든요. 그 예측에 비추어 보면 말입니다. 중국의 어떤 2022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중국은 당초에 5.5%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 기관들은 5.5%는 불가능하다. 5%도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런 예측까지 내놓았을 정도거든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중국이 작년 4분기가 나빠질 거고 그게 이어져서 올해도 그렇게 좋지 못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전망하는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상저하고입니다. 상반기에는 좀 어렵고요. 하반기에는 높아질 거다 하는 게 일반적인 예측인데 보시는 것처럼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는 그나마 5.8%로 굉장히 높게 잡습니다. 시티그룹도 5.6%를 잡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5.5%. 모건 스탠리도 5.4%지만 이제 HSBC부터는요 5% 이하로 내려갑니다. 도이치뱅크도 4.5%고요. 심지어 JP모건은 4.3%가 되지도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그나마 5% 성장을 유지를 한다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대중 수출이 그나마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를 해내겠지만 지금 코로나19의 어떤 확산세가 굉장히 깊어지고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때 과연 중국이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한 상태로 갈 거냐 이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영향은 다각도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요. 대한민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시장의 예측입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는요. 세계 경제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중국이 출렁거리면 그 출렁거림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것은 당연하고요. 우리 경제에도 그만큼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저는 중국의 어떤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중국 내수 시장까지도 망가뜨리지 않겠느냐 이런 위험성 당연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G2라고 하잖아요. 미국 경제하고 중국 경제는요. 우리 경제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 우리가 수출하는 비중이 홍콩 우회 수출까지 포함하면 30% 가까이 되잖아요. 미국에 대한 수출은 15% 정도 되고요. 이 두 나라만 합쳐도 45%입니다. 우리 수출 비중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유럽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말입니다. 우리 물건을 사가서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세계로 판매한단 말입니다. 세계로 미국으로 수출하고 유럽으로 수출하고 하잖아요. 만약에 중국이 수출까지 무너지면 우리 반제품에 대한 수출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G2의 어떤 위력 굉장히 클 거고요. 특히 중국의 위력이 우리에게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리스크의 바로미터, 위험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가 새 밑에 이렇게 크게 좋지 않습니다. 저는 연초에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은요. 방산에 주력한다. 원전에 주력한다. 그리고 반도체에 주력한다. 하는 어떤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꺼내 들어서 그나마
조금은 안심이 되는 그런 구석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재봉쇄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충격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